자, 지난 시간에 재기 함수를 소개를 하는 차원에서 피보나치 시퀀스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재기 함수를 소개하는 강의 목적이 한 가지는 재기 함수 자체를 소개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동 할당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함수를 소개시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피보나치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동할당, 포멀 파라메터 변수의 자동할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짰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짰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피보나치 시퀀스 이제 43까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짜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범위를 줄여가지고 피보나치 수열 네 번째 거, 피보나치 수열 네 번째 거니까 뭡니까? 요거죠, 요거. 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하는 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쭉 실행해 가면서 한번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고, 메인 함수에서 fibo4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만나서 이제 그 파라메터 패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메모리에 메인 프로그램이 이제 호출이 되면 이렇게 메모리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어떤 그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뭡니까?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것 같다고 우리가 스택 프레임 혹은 액티베이션 레코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에는 이제 변수가 argus라고 하는 이제 포멀 파라미터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어요. 그거 내비두고 조금 전에 함수 호출에서 요거 만나는 부분, 이제 함수 호출 일어나는 거, 그걸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vo4라고 호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pivo4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pivo4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 컨트롤이 요 자리로 내가 일부러 지금 좀 옮겨놨습니다. 여기다 복사를 해놨어요. 이제 그림판에다가. 자, 이 함수 호출을 만나게 되고, 이건 연결이 되면서 이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서 피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뭡니까? 기억 장소가 이제 할당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이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진데, 피보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요 그리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그리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이렇게 일시 중지를 했다가 자, 지금처럼 잠시 일시 중지를 했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호출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피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 함수 전체에서 필요한 기억 장소 뭐가 있습니까? 로컬 베리어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행히 로컬 베리어블은 없죠. 그죠? 여기 포멀 파라메터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멀 파라메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가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거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자마자 여기 있는 액츄얼 파라메터, 여기 좀 액츄얼 파라메터 뭐 있습니까? 4 있죠, 그죠? 이 액츄얼 파라메터 값이 이 포멀 파라메터로 복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파라메터 패싱하는 행위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파라메터 패싱하는 행위를 call by value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딱 4라고 하는 값이 복사가 돼가지고
쓰겠네요. 자, 4가 복사가 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4라고 하는 값이 넘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실행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자, 처음 봅시다. 이 함수 호출하는 과정에서 n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n 0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n 4죠 지금. 또 n이 1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n 1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4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4니까 2보다 크죠, 그죠? 4니까 2보다 크니까 이 문장이 실행이 돼가지고 여기 return 이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리턴을 해야 되는데, 자, 뭘 리턴해야 되느냐? 피보 n-1 더하기 피보 n-2를 리턴하라고 그랬어요. n에 지금 4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피보 3 더하기 피보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함수가 연산이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피보 3 n-1 더하기 피보 2 n-2 요런 결과값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지금 피보 3랑 피보 2 값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죠? 이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바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다시 이제 함수 호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이 두 개 중에 두 개 함수 호출해야 되는데 일단 얘부터 함수 호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피보 3부터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일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피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피보3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피보3라고 하는 함수 정의로 오게 되고, 자, 함수 호출이 또 이루어졌으니까 이 피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보3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피보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면서 call by value에서 이 자리에 있는 뭡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formal parameter 3으로 이제 복사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피보 함수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피보 함수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보자는 겁니다. 자, n이 0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n이 0 맞습니까? n이 0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n이 0 아닙니다, 그죠? n이 1이냐 또 물어봅니다. 1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이 두 줄 지나가고 여기에 n이 2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3이니까 2보다 큰 게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 문장을 만나게 돼가지고 리턴을 해야 되는데 피보 2 플러스 피보 1 값을 리턴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함수 호출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자, 또 함수 호출이 일어나기를 피보 2 플러스 피보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보2랑 피보1 함수값이 아직 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또 함수 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함수 호출하겠습니까? 얘를 함수 호출할 거다 하는 거죠. 피보2를 갖다가 얘를 함수 호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또 피보 함수를 호출하니까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피보트 함수 호출의 결과로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고 formal 파라미터가 생기고 여기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복사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재기함수 호출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택 프레임들이 계속 사용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n이라고 하는 변수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하는 점을 갖다가 주의 있게 봐야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n이 0이냐 1이냐 물어봤는데 둘 다 아니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그 조건에 또 맞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함수 호출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또 함수 호출을 합니다. 피보 어떻게 됐습니까? 1 더하기 피보 0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아직도 돌아갈 수가 없죠, 그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피보1 함수 호출을 갖다가 이제 실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피보1 함수 호출하려면 또 스택 프레임이 또 할당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피보1 함수 호출의 결과로 또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call by value에서 n 값에 이제 1이 넘겨온다 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또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C랭귀지 수업할 때 설명했지만 요 피보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요 피보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마치 이런 부분이 얘 함수 호출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함수 여기 n의 1이 넘은 이 함수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요 함수로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요것만 보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B복값이 n이 0이냐? n이 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n이 1일 때 보면은 지금 어디에서 만나지게 됩니까? 요거에 대해서 만나요. 요 줄에서 이제 비교문이 이제 매치가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갈 권리가 생긴 겁니다. 자, 뭐가 돌아가야 됩니까? 1이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 호출, 이 함수 호출의 결과값이 1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1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 호출의 결과 1을 돌려주면서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스택 프레임이 이제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이 스택 프레임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피버1 함수 호출의 결과 이 피버1 함수 호출의 결과가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느냐면은 이 자리에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피버1 함수 호출의 결과 1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피보 2를 갖다가 실행하는 중인데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직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피보 제로가 아직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뭘 하러 가야 되느냐면은 피보 1을 또 피보 제로를 또 계산하러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피보 제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렇게 해서 피보 제로 함수 호출의 결과로 지금 보다시피 이제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여기 있는 포멀 파라미터 n에 여기 있는 액츄얼 파라미터 값 0이죠. 그죠? 요 0 값이 요 자리로 복사가 돼서 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피보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쭉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 줄에 피보 0이 n 값이 0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n 값이 0이냐, n 값이 0 맞죠 지금? 여기 0 값이 맞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장을 만나서 1 값을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2를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1이 돌아가면서 2를 돌려주면서 이 스택 프레임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사라지게 되면서 피보 제로의 결과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자리에 1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아까 호출됐던 피보 n 값이 2인 경우에 이제 함수 호출이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함수 호출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함수 호출이 끝난 거게 되고 그 끝난 결과로 이제 함수의 결과값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해서 값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2라고 하는 값을 돌려준다 하는 겁니다. 자, 2라고 하는 값을 돌려주려면은 그걸 돌려주면서 요 n이 2인 경우에 대한 피보 함수 호출 결과가 끝나게 되고 이 자리에 뭐가 돌아간다는 겁니까? 2가 돌아간다 하는 거죠. 2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피보 3을 실행하는 중인데 피보 3 실행하는 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고 아직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보 1 계산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피보 1을 계산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까 여기 밑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보 1 계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죠? 피보 1 더하기 피보 0 하는 과정에서 피보 1 계산한 적이 있는데 CPU는 이 피보 1을 아까 계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얘는 자기 눈앞에 주어진 그런 업무만 하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보 1을 갖다가 계산하러 갑니다. 자, 피보 1 계산하러 가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또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피보 1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피보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고 포멀 파라미터에 여기 액츄얼 파라미터 1이 파라미터 패싱이 돼가지고
이게 1이 넘어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 1이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이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요 두 번째 if문에서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죠? n 값이 1이니까. 그래서 이제 2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2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 스택 프레임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요 값의 결과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요 값의 결과가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1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결과에 의해서 P5, N이 3일 때에 대한 작업이 끝난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작업이 끝나게 되고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3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3 값이 돌아가면서 얘가 싹 사라진다는 거죠. 얘가 탁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요 값의 결과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못 돌아가죠. 그죠? 왜 못 돌아갑니까? 아직 요 함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요 함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아직 pivot2 계산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pivot2 함수 호출 또 해야지 되겠죠. 그죠? pivot2 함수 호출을 하려면은 pivot2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또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자, pivot2 함수 호출을 위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2가 이제 넘어오게 되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이냐 0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이냐 1도 아니다는 거죠. 그죠? 2보다 크거나 같으냐 하니까 2줄에서 이제 매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수 호출을 이것도 해야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pivot n-1 플러스 n-1을 호출해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함수로 호출하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pivot1 플러스 pivot 제로를 호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유,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면서 힘들죠. 이거 지루하면서 힘들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CPU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장 빨리는 이루어집니다. 무진장 빨리는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보세요. 여기가 피보 100이다라고 하면 돼요. 피보 30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막 30은 29 더하기 28인데 또 29, 28은 또 밑에서 쭉 계산했다가 또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와서 똑같은 계산을 갖다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과 같이 pivot1을 호출하게 되면은 pivot1을 호출해야지 되죠. 그러면 또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pivot1 아까 해봤으니까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pivot1 스택 프레임 만들어진 다음에 계산하고 나면 뭐가 돌아갑니까? 1이 돌아가야지 되죠. 그죠? 1이 돌아가려면은 지금 방금 만들어졌던 스택 프레임이 또 사라져야지 되죠. 그죠? 사라져야지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스택 프레임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사라져야 되고 pivot1의 작업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pivot1의 작업 결과가 1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죠? pivot1의 작업 결과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1 되고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또 pivot 제로 호출하러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또 pivot 제로 호출하러 이 함수 또 호출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함수 호출하러 가려면은 또다시 또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자, 이게 pivot 제로 이제 호출하러 갔습니다. 그럼 이제 n에 0 값이 오게 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n이 0이니까 1이 리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이 리턴이 돼야 되니까 다시 방금 만들었던 스택 프레임이 없어지면서 이 함수 호출의 작업 결과로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1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1 값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자, 1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거 아까 분명히 pivot2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한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pivot2에 대한 결과값을 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을 해라 하는 거죠. 얼마가 돌아가는 겁니까? 2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가 돌아가가지고 2가 돌아가면서 얘네들은 싹 해서 또 사라지고 그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 또 어떻게 됩니까? 얘 또
결과값으로 2가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뭡니까? 여기 피보4 했을 때에 대한 함수 호출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5가 나와야지 되죠. 그죠? 자, 지금 보다시피 피보4 호출, 함수 호출한 결과로 3 더하기 2를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3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얼마입니까? 5죠. 그죠? 그래서 이 스텝 프레임이 다 사라지게 되고 피보4에 대한 함수 호출 결과값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5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가지고 출력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메인 프로그램이 다 끝내게 되면은 얘가 또 사라진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요지가 뭡니까?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은 이 포멀 파라미터, 여기 지금 포멀 파라미터입니다. 사실 여기 로컬 베리어블도 있으면 내가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포멀 파라미터나 로컬 베리어블이 기억 장소에 이렇게 등장하는, 기억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얼로케이트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로케이트 되는 그런 작업 방식을 얘기하는데,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여기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언제 생겼습니까? 함수 호출이 발생했을 때마다 생겼다는 겁니다. 또 그 기억 장소, n이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언제 없어졌어요? 함수가 리턴을 할 때 사라지더라 하는 거죠. 스택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기억 장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포멀 파라미터 n 같은 이런 변수들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에 의해서 할당이 된다. 내가 굳이 리커시브 펑션 중에 이 피보나치 시퀀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지금 이게 막 그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산한 걸 또 하고 하는 과정이 많이 발견이 됐죠. 그죠? 그 점은 우리 피보나치 시퀀스 우리 지금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짰을 때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은 그 프로그램의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능이 이게 좀 빠르냐 느리냐 그런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어요. 평가 나타내는 표기법이 컴플렉시티다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5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써줘요. 오더 오브 1 이렇게 해서 오더 오브 1 이거는 아주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냥 고정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더 오브 로그 n 이거는 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n이 막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전 증가하는 폭이 좀 느슨하다 기울기가 좀 낮다는 거죠. 이거 오더 오브 n이다 라고 있습니다. 오더 오브 n은 데이터의 개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order of n log n, 그 다음에 order of n square, order of n 자승, 요게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가 방금 설명한 그 피보나치 수열의 타임 컴플렉시티다라고 합니다. 속도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속도는 order of n square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대충 해봐서 알지만은 계산한 거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order of n square만큼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다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기억 장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대한 척도인데 우리 지금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함수 호출이 만약에 피보나치 n 값이 30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깊이가 아까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깊이가 30개까지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변수가 결국 3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개수에 비례해 가지고 기억 장소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order of n만큼이 사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짠 그 피보나치 수열 중에 그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한 경우 있었죠. 그죠?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한 경우에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order of n만큼 걸립니다. 그 for loop를 갖다가 n번에 비례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기억 장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억 장소 포멀 파라미터 n하고 또 뭐 필요했었습니까? N0, F0, F1, F2라고 하는 변수 3개만 사용이 됐죠. 데이터가
n 값이 아무리 크거나 간에 변수는 딱 3개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rder of 1 상수에 해당하는 컴플렉시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스택 프레임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포멀 파라미터 값이 이제 넘겨받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함수 내부에다가 프린트문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그려준 그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에서 들어갈 때마다 n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면은 아까 내가 그림판으로 이렇게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n 값을 이렇게 빨간 숫자로 표현해 준 그 내용들이 이제 바로바로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n 맨 처음에 4 처음 스텝 프레임 넘어간 게 4였다가 그 다음 또 3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2 넘어왔다가 1 넘어왔다가 0 넘어왔다가 또 위에 올라가서 또 다시 호출했을 때는 뭡니까? 스택 n이 3일 때에 대한 호출이 되기 때문에 또 n이 2인 거, 그 다음에 또 1인 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 요거 변해가는 상황은 아까 그림 그려 내가 그림으로 이렇게 스택 프레임이 생길 때마다 그 n이 새로 생길 때의 값과 값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갖다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리커시브 펑션이 이제 호출되는 과정에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요 다음 시간에 요 비슷한 예제를 갖다가 하나 더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어요. 그 예제는 뭐냐면은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겁니다. 하노이 타워. 지금 이 피보나치 수열 구하는 재기함수는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설명하는 데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내가 소개한 거고, 알고리즘 이제 재기함수의 장점 중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재기함수 중에 장점에 보면은 알고리즘을 작성하거나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언급되는 예제가 뭐냐면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하노이 타워.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하노이 타워를 갖다가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예를 한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